날씨가 더워졌네요. 내일은 뭐 17도라고 하네. 이거 보니까 제가 아까 그 뭐지 전산팀에 물어봐가지고 녹화하는 거를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1차 시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시, 3차 시도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안 보셔도 돼. 거기 출석 체크 뭐 있더라도 들어오셨으니까 안 보셔도 되는데 혹시 나중에 다시 보기 할 때 보면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보시면서 혹시 뭐 빠뜨린 거 있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7페이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체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희소성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이왕이면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할 때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거와 관련한 경제 문제를 3개 배웠습니다. 경제의 3대 문제 이렇게 배웠어요.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그런 선택의 문제를 살펴봤는데 그걸 해결하게 되는 거기 밑에 보시면 경제 체제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첫 번째는 시장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약간 뭐라고 할까 자본주의 메커니즘 이렇게 요거는 시장의 가격을 좀 보고 가격을 가지고 뭐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 생산자들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 말고 거기 보시면 정부라고 해놨는데 정부가 앞에서 나와 있던 사람들한테 어떤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좀 이렇게 배분할 것인가 할 때 정부가 뭐 계획을 세운다거나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뭐 통제에 의해서 이렇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북한 같은 사회주의, 뭐 약간 공산주의 뭐 그런 느낌으로 보세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비슷한 단계가 무수히 많겠지만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양 끝에 극단적인 단계를 통해서 비교할 거야. 자, 이거는 뭐냐면 정부가 사실은 우리가 사회주의가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이상적이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뭐냐면 얘네들의 구호는 능력만큼 일을 하자. 일하고 그쵸?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이 생산하고요.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좀 뭐 장애가 있거나 하면은 좀 능력이 좀 잘 안 되면 뭐 능력만큼 일을 생산해 가지고 여기다 같이 공동으로 뭔가 자원을 이렇게 생산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같이 생산을 해서 공동으로 생산한 다음에 그다음 이제 필요한 만큼 난 많이 필요한데 나는 말이야 뭐 물 많이 먹어 고기 많이 먹어 그럼 많이 가져가는 것이고 나는 별로 어떤 분은 진짜 좀 날씬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왜 먹는지를 잘 모르겠대. 제 아는 분이 그래서 날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왜 자꾸 저렇게 뭐 먹는지 뭐 아무튼 그런 사람은 조금만 먹어 이렇게 되는 거지. 많이 먹는 사람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가장 좋은데 사실은 이상적이지만 우리 인간의 그 탐욕스러운 그런 인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쉽지 않지. 능력만큼 일한다? 누가 일을 하겠어. 저기 일을 안 하면서 나 필요해요 많이 가져가는 사람 보면 나도 그럴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좋긴 하지만 좀 이렇게 현실성은 좀 떨어집니다. 여기는 가격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야. 가격 이렇게 하면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손으로서 이게 어떤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야. 시그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있긴 한데요. 만약에 우리가 교차로에 있는 자동차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이 없으면 내가 고 할까 멈출까 저쪽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 괜히 주춤주춤하다가 같이 하면은 이제 차가 받게 되잖아. 근데 신호등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란불이면 그냥 가면 되고 옆 사람 안 봐도 돼. 저쪽에서 당연히 빨간불이니까 안 올 거란 말이죠. 빨간불이면 스톱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얘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그널 역할을 해서 가격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자원이 풍부하면 상관없다니까. 자원이 희소화되니까 아깝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물이 있고 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원하는 게 다 다르지. 근데 물과 빵이 생산된 게
양이 제한돼 있어.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면 여기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자 모든 사람 똑같이 논아 가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똑같이 n분의 1로 완전히 이렇게. 그럼 똑같이 물이 있으면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주는데 앞에 분은 어떻게 목마르세요? 아니면 물이 있네. 그러니까 목이 안 마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가 고프실 거야. 6시에 수업이니까. 그래서 빵을 줬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물 똑같이. 여기 계신 분은 아니 목마르단 말이야. 근데 안 됩니다. 빵 주고 안 그래도 뭐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물은 안 주고 빵을 똑같이 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선 경제학은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여기 보면 다 원하는 선호가 달라요. 선호가 다르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능력도 달라요. 그러니까 재능도 다른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디에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면 그것도 복인 거지. 알고 봤더니 내가 축구에 재능이 있는데 아버지가 축구 선수여가지고 축구 해봐 했더니 공을 잘 다뤄. 그러면 축구 선수로 가서 뭐 손흥민 같이 빨리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기회를 못 발견하게 되면 그냥 나의 재능이 그냥 뭐 숨겨진 보석으로 사라질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렸을 때 이것저것 다 해보면 좋은데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해봐서 뭐 그림도 그려보고 피아노도 쳐보고 뭐 바이올린도 해보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문제긴 한데 아무튼 이게 다 다르단 말이야. 이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물과 빵 같은 거를 나눠준다 할 때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선호도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을 많이 주고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빵을 많이 주고요. 이렇게 배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면 가격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뒤에 나중에 하겠지만 정부가 계획, 지시, 통제 해가지고 가격을 만약에 통제를 하게 되면 이 가격 통제 효과 나중에 볼 거예요. 통제 시 한번 볼까요? 의도는 나쁜 거 아니야? 우리가 흔히 봤잖아. 뭐 부동산 가격 임대료 통제한다거나 아니면 치킨 가격을 통제한다 할게요. 치킨 가격을 통제하면 야 치킨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기호품이니까 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치킨 가격을 한 마리당 5,000원 이상 올리지 마 이렇게 해서 5,000원으로 통제했다고 할게요. 이게 상한선을 지었어. 그럼 치킨을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상한선. 치킨을 생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치킨 가격을 더 올리고 싶어도 뭐 비용과 인건비가 들어도 올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올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킨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치킨 생산을 안 해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해요. 우리 뒤에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다시 할 건데 근데 치킨의 공급량은 줄어드는데 그렇지. 생산했는데 내가 팔아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돼서 밖에 내놓던 전시하고 이렇게 팔려고 했던 것도 다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치킨을 살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격이 싸졌어. 옛날엔 비쌌으니까 에이 치킨 먹느니 왜냐면 저기서 우리가 돈이 많으면 다 사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에이 치킨 먹느니 좀 그러니까 치킨 비슷한 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비슷한 뭐 치킨 과자라도 먹자 이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치킨의 가격이 싸지니까 수요는 사려는 사람은 바이어는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근데 치킨의 공급량은 감소했어. 10개밖에 안 돼요. 치킨의 수요량은 증가해서 20개 됐어. 10명이 치킨을 못 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들 말이야 우리 옛날에 마스크 코로나 때문에 할 때도 비슷했어. 마스크 처음에 하다 보니까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량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배급 할당 이런 거 했었잖아. 주민등록번호 해가지고 줄서기 막 이런 거 한 것처럼 공급이 감소하게 되니까 치킨 생산 공급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몰래 너네들 생산해 놓고 저기 창고에다 숨겨놨다가 걸리면 막 사형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걸리면 안 되니까 폐업을 하는 거야. 나 치킨 장사 안 할래 이렇게요. 또 공급량이 더 줄어드는 거지.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안 가는 것이죠. 폐업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제로 자꾸 생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한테 아빠가 치킨 장사했으면 아들이나 자녀도 딸도 다 치킨 장사를 하도록 이렇게 자꾸 산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는 나쁜 건 아니야. 치킨 모든 국민들한테 행복하게 다 맛볼 수 있도록 가격을 통제한 거야. 근데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을 막 이렇게 거스르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잠깐 좋을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가면 치킨의 공급량은 줄어들고 살려는 사람은 막 구름대 같이 많이 몰려들고 막 줄서기뿐만 아니라 밤새워서 그리고 막 구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치킨 아예 문 닫는 사람도 생기고 나 장사 안 해 하니까 강제로 치킨 생산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나중에 거시경제 같은 거 볼 때도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 구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실업 상태라고 그러잖아. 북한 같은 데는 실업 같은 게 없겠지. 정부가 아래서 다 취업시켜줘. 그러니까 되게 좋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친구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 뭐 예를 들면 김정은이 다 취업시켜줘. 내일 당장 취업됐으니까 올해 어디로 갑니까? 뭐 아오지 탄강으로 와라 이러는 거야. 거기서 뭐예요? 석탄 캐 이러는 거. 아니 저 그거 안 할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니 여러분들 뭐 마찬가지로 뭐 매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원하는 직장 그런 걸 얻었을 때 더 열심히 신이 나고 일이 되는 건데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게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경제학에서는 요게 좋다라고 얘기하려고 좀 그렇게 했지만 이게 반드시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라는 거는 여기 보세요. 치킨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어. 치킨의 공급량은 이렇게 제한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치킨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일부 사람들은 치킨 소비를 줄이게 되고 치킨을 생산하는 사람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게 돼. 그게 시장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라 할게요. 희소한 자원이라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희소한 물입니다. 근데 앞에 분은 지금 물이 있어. 그래서 목마르지 않단 말이야. 근데 똑같이 물을 이렇게 해서 드렸어. 근데 이분은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니까 집에 갈 때 물을 마시고 남는 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 버린다고 그냥. 이 무겁고 필요 없네. 근데 물이 굉장히 필요한 어떤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물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은 뭐 수술을 할 수 있거나 등등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히 물은 사실은 뭐 엄청난 뭐 몇 천만 원, 몇 억 원 줘도 자기한테 필요한 건데 사실 어떤 사람한테 물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원하는 사람한테 적절하게 배치합니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뭘 원하는지를 다 꿰뚫어 볼 수 없잖아. 그런 경우에 그냥 자동적으로 가격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돈이 다는 아닌데 연봉이 높고 소득이 높다. 사람들이 뭔가 기여하는 거랑 가치도 크고 하니까 좋다고 하면 그리 이제 몰리게 되는 거지. 근데 어떤 직업을 선택하려고 했더니 뭐 자꾸 사양 산업에 해당한다. 연봉도 줄고 뭐 그냥 다들 떠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뭐 원하지 않는 사라지는 그런 거니까 사람들의 한쪽만 보면 안 돼. 수요 공급에 의해 가지고 이 가격에 반영돼서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 보시면 그냥 그런 문제를 시장의 원리에 의한 거랑 정부의 계획 이런 거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 볼 텐데 우리는 주로 이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한 그걸 이제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실 같은 경우에는 뭐 극단적인 저기 시장 메커니즘과 극단적인 약간 뭐 사회주의나 뭐 이렇게 정부의 통제 그런 나라는 없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쪽은 당연히 이쪽을 중심으로 두고 정부의 어떤 시장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정부의 개입을 하는 것이고 뭐 중국이나 뭐 북한도 뭐 어떻게 보면 이쪽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시장의 원리를 좀 도입하니까 뭐 현실에서는 요 중간쯤 어디 위치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공부를 위해서 양극단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시장 경제 개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분권화된 의사결정 요게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분권화된 의사결정 이 의사결정은 이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뭐 기업들이 있겠죠. 안 나오네요. 자, 있을 텐데 여기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피라미드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바글바글 이렇게 있어요. 있어서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요.
자발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빵을 구하거나 치킨을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트나 시장에 가면 그걸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트나 치킨을 생산하는 사람도 마트나 시장에 내가 물건을 갖다가 팔려고 내놓으면 살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시장의 원리다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강제적으로 만든 게 아니야. 뭔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했을 때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아니면 이거를 이제 하이에크 같은 사람은 자생적인 이런 표현을 써요. 자생적인 어떤 질서,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뭐 자기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한다는 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뭐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하는 것이고, 손흥민 축구 선수다 그러면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인, 특히 공격수다 그러면 골 넣는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지. 이게 잘 합쳐졌을 때 아름다운 성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손흥민이 자기가 딱 봤더니 공격하는 거는 괜찮은데 저기 수비가 너무 엉망이야. 그래서 자기가 막 수비도 하고 막 골키퍼도 하고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 그 초등학교 뭐 축구 경기랑 비슷하지. 우르르 공 따라다니는 그것처럼.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요, 뭐 다 다른 데도 관심을 갖고 싶을 수도 있어. 근데 자기가 지금 어떤 맡은 본분이 있고 그거 하면은 그거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묵묵히, 그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별 경제 주체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성과를 잘 하게 되면 그게 알아서 좋은 성과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분권화된 의사결정,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정보 메커니즘, 그런 것들은 위에서 다 지시 명령해서 넌 이렇게 저렇게 해. 이번에 뭐 바지와 뭐 옷을 생산한다 그러면 몇 벌 생산하고 옷 색깔은 뭐로 하고 다 지시해 주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 자체가 저기 다 사람들이 선호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바람직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분권화된 의사결정 거기 한번 보시면 시장경제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시장경제 가장 큰 특징은 자원의 사적 소유권. 그래요. 여기는 소유권이 이렇게 보장돼 있습니다. 아, 그래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사과를 많이 생산했다? 그러면 내가 10개를 생산했는데 3개를 먹었어. 7개 남았어. 근데 이것도 내가 저장해놔서 내가 나중에 또 소비할 수 있어야지. 야, 남은 거 다 내놔. 국가가 가져가면 누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권화된 의사결정. 그래서 밑에 파란 색깔 경제적 자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상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 같이 교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네, 그거에 따른 소유권이 보장되는 거, 네, 그게 시장 메커니즘의 특징이고요.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죠. 보이지 않는 손.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거기 한번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와 있는 인용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저녁을 기대할 때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삼겹살을 먹는다 그러면 그 삼겹살을 소비할 때 푸주간의 주인이나 또 술도가의 주인, 뭐 삼겹살에 와인, 술 이렇게 같이 한단 말이지. 그러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스미스는요, 원래는 글래스고 대학에 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뒤에 읽을 거리로 넣어놨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국가의 부를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뭘 잘하는가 그걸 먼저 찾아내는 거야. 그거를 비교우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어떤 걸 잘하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잘하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리고 전부 다 잘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를 찾는 거야. 손흥민 선수가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경제학도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뭐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축구를 하게 되면 경제학을 포기해야 되고, 경제학을 하면 축구를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둘 다 하면 되잖아요.
둘 다 어느 정도 잘하는 건요. 아마추어 세계에서는 괜찮아. 이야, 뭐 조기 축구 대회에서 야, 너 축구 잘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요. 약간이라도 한 끗이라도 하루라도 뭐 운동을 안 하고 게을리하면요. 그 금방 이렇게 나락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막 손흥민 선수 같이 이렇게 되게 막 좋은 성과를 거두거나 뭐 또 슬럼프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요 겉으로 봤을 때 야 쟤 뭐 운 좋으네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성공 못해. 우리가 이렇게 백조가 뭐 이렇게 뭐 유유히 떠 있으면 고고한 척 하는데 밑에 막 물장구 치는 거 비슷하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남이 어떤 성과를 딱 거두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우리가 생각한 노력 이상의 노력을 많이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튼 뭘 잘하는가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프로의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뭐 축구하다가 한 하루에 2시간씩은 경제 언론을 한번 볼까? 이럴 상황이 아닌 거야. 물론 잠깐 취미나 힐링하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안 돼요. 힐링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에만 하는 거지. 물론 이제 그게 행복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손흥민 같이 하루에 막 20시간 아침에 뭐 5시 4시 일어나 가지고 운동하다가 저녁 10시까지 하고 야 난 그렇게 살기 싫을래. 그러면 뭐 약간 그 정도는 포기하는 거지. 손흥민 같이 그렇게 명성을 날리고 이건 좀 포기하면 어느 정도 하고 대신 워라밸 즐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어. 근데 우리가 어느 한 분야에서 뭐 배우로 성공하던 가수로 성공하던 이렇게 되려면 워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밖에 이렇게 나가면 여기도 열심히 하잖아. 이게 뭐야 수업할 때 저는 당연히 한 20명은 결석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한번 불렀는데 뭐 한두 명 결석이고 이 다 와서 이렇게 듣는 거 좋긴 한데 결석하셔도 돼요. 아 오늘 저녁은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거 보셔도 돼. 아니 뭐 더 소중한 게 있으면 그거 오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또 괜히 했더니 뭐 10명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그건 있어. 제가 저장은 하는데 저장 저게 좀 불안해. 그래서 저장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가능한 한 매 시간 이렇게 딱딱딱 저장은 하고 아까 또 잘 안 되더라고. 봤더니 아이캠퍼스 들어가서 차시를 막 늘려야 되더라고. 하나씩 배워서 익히는 거지. 그래서 차시를 늘렸더니 이번에 찍는 건 또 2차시에 또 저장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첨단 기기를 잘 이용할 텐데 도대체 오늘은 좀 영 아니다. 이렇게 사람도 많고 이거는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중간에 가셔도 제가 뭐 하지는 않을게요. 아셨죠? 이게 자율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라가 있는 거 그거 보시고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래서 좀 이상하게 됐는데 아무튼 손흥민 선수도 그래서 내가 뭐에 재능이 있는가 그거를 잘 보고 그걸 열심히 하는 거야. 백종원 선생은 막 요리에 좀 재능이 있고 그러면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뭐 음식 산업 이거 개발하면서 지난번에 뭐 어떻게 유튜브 떠서 봤더니 뭐 예산에 뭐 시장도 활성화시키고 뭐 좋은 일 하는데 그게 다 요 음식 관련된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백종원 선생이 어떻게 보면은 막 축구에도 관심이 있어서 축구도 막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어느 한쪽에 이게 정답은 아니야. 근데 아담 스미스는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기가 잘하는 게 뭔가 그거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특화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 가지고요 교환을 하는 거지. 교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종원 선생 같은 경우에는 스파게티를 저렴하게 되게 많이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스파게티 맛도 없고 생산을 잘 못해. 그러면 백종원 선생이 당신이 먹으려고 하는 거 한 3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만드는 거야. 그 똑같은 시간 투자했을 때 많이 만들게 되고 10개를 만들었다 합시다. 10개를 생산했는데 만약에 공급한 거야 3개를 가족들이 먹었어. 그럼 7개가 남았잖아.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7개는 시장에다가 내놓는 거야. 그래서 7개를 공급을 하게 되면 저는 괜히 요리도 못하는데 스파게티 만드는 조리법 이게 취미로는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그냥 경제학 강의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해서 차라리 시장에서 저는 이 백종원 선생 같은 사람들이 공급한 피자를 소비하는 게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더 많은 파이.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경제 성장할 때는 장기적인 건데 파이를 어떻게 크게 만들 것인가인데 이렇게 하는 게 교환을 통해서 국가의 국부가 증대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한 겁니다. 이건 지금 간단하게 개인 간의 시장을 얘기했지만 국가 전체로 따지면 이게 바로 무역 아니겠습니까? 국가 간에.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통해 가지고
자국이 생산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해서 교환하게 되면 세계 시민 전체가 사람들 전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차차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요 글래스고 대학에서 원래는 윤리학자였어요. 윤리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경제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기 시작한 거야. 근데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 이 표현이 좀 그러네. 이렇게 무섭네요. 아무튼 이렇게 슬퍼서 울고 있어. 왜 울고 있나 물어봤더니 아니 그 당시 옛날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라고 그럼 너 천당 못 가겠네. 그러니까 약간 뭐 부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뭐 너무 이렇게 그러면 낙타가 바늘구멍 가기 힘든 만큼 천국 가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나쁜 짓 한 게 아니야. 사익을 추구했지만 자기가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라니까. 손흥민이 뭐 나쁘게 한 게 아니라 옆에 친구한테 옆에 동료들 막 이렇게 배척한 게 아니라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냥 어느덧 그렇게 뭐 골도 많이 넣고 원더골도 탄생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는데 돈을 많이 번 부자가 됐어.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아담 스미스는 걱정 마. 너 사익을 추구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고 했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막 골을 넣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겠지. 국가대표로 나가서는. 근데 그것보다는 개인의 욕심과 막 이걸 통해서 막 넣고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손흥민 선수가 멋진 골을 넣을 때마다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열광하고 좋아한다니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 전체 사람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거야. 공익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 뭐 이렇게 닭을 잘 아니면 삼겹살 이렇게 고기를 하는 사람이나 술을 잘 빚는 사람이나 이거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서 시장에 공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혜택을 누리게 되는.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 역할을 하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가격이고 이게 바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으로 연결되니까 야 네가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고 좋은 일이야. 웃어 하니까 얘도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미소를 이렇게 짓게 됩니다. 자, 뭐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해가지고 야 주어진 여건에서 네가 뭘 잘하는가 보고 최선을 다해.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맡은 바 역할을 잘하는 게 국가 자체가 부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거기 10페이지 가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 애덤 스미스에 대한 뭐 얘기, 뭐 1776년에 국보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요때가 이제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날이야. 그래서 또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지? 뭐 이렇게 등등등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때가 맞나? 무슨 뭐 일루미나티 뭐 그런 음모론 그런 집단도 요때 뭐 만들어지고 해서 이게 무슨 기일인가 해가지고 뭐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거기 한번 보시고요. 근데 아담 스미스가 쓴 책이 경제학에서 이제 국보론 하니까 국보론이 최고의 뭐 책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뭡니까? 뭐 아담 스미스가 쓴 책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부론인가 했더니 아니고 이제 책을 많이 쓰진 않았어. 근데 도덕 감정론 뭐 요 책이 이제 엄청 더 유명해. 그래서 이 묘비명에도 도덕 감정론을 쓴 뭐 저자 아담 스미스가 잠들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좀 안타까운 거는 이 경제학과 커리큘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좀 안타까운 게 예전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별하별 커리큘럼이 되게 많았거든요. 경제 사상사, 철학사, 뭐 막스, 뭐 동아시아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이게 알아서 자기가 관심 있어서 책을 보면 되는데 잘 안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해서 억지로 수업을 듣고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강제로 경제 언론을 듣고 야 이런 게 경작이구나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도서관 가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좀 읽다가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뭐 경제 학설사니 경제사니 뭐 이런 걸 막 강제로 들었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싫은데도 이렇게 막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커리큘럼 보면은 그런 게 다 없어졌더라고. 그러니까 듣지도 않으니까. 우리 뭐 들어 알다시피 뭐 로스쿨 그것도 보면 이제 전문적인 다각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시험 합격하는 거 외에는 학생들이 관심 없어 다 폐강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점차 없어져서 전부 다 뭐 금융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취업과 관련된 거 이렇게 하는데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거 우리 학교에도 김강수 교수님 이쪽 지금 세계적인 대가 우리나라에 거의 이거 하시는 분이 없거든. 그냥 기회가 되면 원래 딱 듣고 뭐 하면은 좋긴 좋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근데 뭐 알아서 잘 자유롭게 선택하시고요.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 뭐 그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뒤에 11페이지 살짝 한번 볼게요. 11페이지. 거기 보시면 자, 미시경제학의 이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볍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냥 과목이나 학문 정도는 졸업할 때 뭐 어떻게 수업 수강 신청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뭐 경제학 무슨 뭐 법학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뭐 아니면 경영학은 뭐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회계 원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뭐 재무제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만 하시면서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 우리 경제학이 또 수학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수학적으로 하는데 뭐 인간을 다루는 거잖아. AI 아니야, 얘 AI. 수학적으로 돌아가면 AI가 뭐 어떻게 될 수 있겠지만은 인간의 심리 이런 거니까 사실은 먼 미래에 경제학 하려면 심리학 이런 것도 이제 괜찮죠. 심리학도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거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심리학 전공하는 분이 또 경제학과 접목해서 쫙 하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학문의 지평과 또 다른 이런 길을 만들 수 있는데 좀 쉽진 않죠. 우리나라는 또 대학원을 딱 가면 미분 막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심리학 했던 분이 생각을 딱 했는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뭐 이런 경우도 많긴 하겠지. 그래서 다양하게 막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좀 쏠리고 있긴 해요. 아무튼 자, 이런 문제를 경제학 분석 방법을 볼 텐데 거기 보시면 우리는 경제원론 1이 미시경제 분석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리고 경제원론 2가 거시경제 분석 이렇게 할 겁니다. 미시는요 작을 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숲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들이 있겠죠. 이 나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야. 그게 미시경제학이야. 사과가 있고 아니면 뭐 사과도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걸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이게 뭐 풀도 있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는 거야.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마이크로 이게 그래서 이제 가까이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시세계 하면 현미경을 가지고 나무를 보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축구 경기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축구 경기라고 하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우리 팀이 있고 상대 팀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손흥민 선수가 있어. 그럼 손흥민 선수만 이렇게 딱 부각시켜서 행동을 보는 거야. 손흥민이 어떻게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확 달려가서 골을 넣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미시경제는 언제나 개별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개별 경제 주체, 개별 시장. 그래서 거기 책으로 가보시면 밑에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미시경제학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위에 가보시면 개별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니까 이제 소비자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소비자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생산자 기업이죠.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또 이제 여기 또 들어왔어. 정부. 옛날엔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어떻게 선택하는가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미시경제학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시경제학이다 라고 하면요 이게 클 것자를 써가지고요 말 그대로 전체적인 시각으로 다 보는 거야. 이게 숲을 전체를 다 이렇게 조감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할까 망원경을 가지고 숲 전체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가 빨갛게 뭐 불이 났다 그러면 이게 멀리서 봐야지 그 안에서는 잘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는 전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쓸 거야. 토탈 이런 개념, 집계했다는 개념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합쳤다라는 개념. 축구 경기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축구 경기 요거를 전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과 이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은 축구 경기 끝나면 그 골 같은 거 있잖아. 뭐 3대 0으로 이겼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있죠. 반칙의 개수, 뭐 코너킥 개수 이런 것들. 그런 성과. 아니면 우리가 국가 경제로 얘기하면 흔히 GDP 들어보셨죠? 국민 소득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면 실업이 어떻게 되고 국가 경제 전체 성과를 나타내는 거야. 요즘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요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인플레이션 요런 것들 어떻게 되니? 요런 거 왜 발생했니? 그래서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가를 보려면 사실은 또 미시적으로 들어가야 돼. 만약에 우리나라 축구팀이 저기 독일한테 만약에 졌다 합시다. 3대 0으로 졌어. 왜 졌니? 그걸 보려면 이 안에 들어가야지. 손흥민 행동을 보니까 욕심부려가지고 막 골을 못 넣고 실수하고 뭐 다른 선수 패스도 잘 못하고 등등 그런 거 분석하려면 또 미시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 목적상 이거 두 개로 나눠서 보지만 얘네 둘은 상호 이렇게 의존적이다, 상호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렌즈잖아. 현미경과 만원경을 잘 이렇게 조리개로 조절해가지고 때로는 크게 보고 때로는 안으로 들어가서 줌업해가지고 보고 뭐 등등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등장했냐면 원래 이전에는 경제학이 미시경제학밖에 없어요. 아담 스미스가 뭐라 그랬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으면 각자 맡은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북선이 있다 그러면 거북선에 노를 젓는 역할하고 방향 찾는 뭐 지휘자 장군이 있고 그러면 맡은 바 역할을 잘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개별 경제 주체들이 부분이 역할을 잘 하게 되면 이게 성과가 좋으면 성과가 아주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 전체 성과도 부분의 합이 전체로 되는 것처럼 잘 연결되는 것처럼 전체 성과로 이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각자 맡은 바 열심히 하면 다 잘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로 봤는데 현실에서는요. 현실에서 우리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언제나 이게 사고 나는 거 보면은 이게 맞는 거긴 해. 만약에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는데 어디서 불이야 이렇게 됐다 합시다. 그럼 영화관이 어둡고 이제 이게 문도 좁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비상구를 찾고 그쪽으로 빠르게 달려가자. 이게 나한테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애들도 있고 뭐 약간 장애 있으신 분도 있고 막 이럴 텐데 뭐 건장한 사람들이 먼저 막 가다 보면 또 서로 하다 보니까 문이 좁으니까 여기서 막 병목 현상 같이 막 얽히고 설키고 해서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최선의 선택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막 이게 오히려 더 성과가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좀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라떼 마리아 해서 죄송한데 그때는 이렇게 3월이면은 당연히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저기 보니까 동아리도 뭐 모집하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데에 가 있고 교수님 오늘은 동아리 어디에 참석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오늘 수업은 뭐 그런 것도 안 했어. 그냥 뭐 이렇게 결석은 뭐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광이지. 아무튼 근데 그런 상황인데 요즘은 다 열심히 하는 거야. 다 열심히 해가지고 지난번에 첫 시간 말씀드렸잖아. 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퀴즈를 봤다니까. 한 네 번째 주나 세 번째 주 차 되면은 퀴즈를 봐서 공부를 워낙 안 하니까 그래서 중간에 공부 좀 하라고 시험 범위도 줄여줄 겸 챕터 하나에서 퀴즈도 보고 중간고사 끝나면 2차 퀴즈도 보고 그것까지 합산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한 6, 7년 전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퀴즈를 보긴 봤어요. 근데 다 같이 100점인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평가할 때는 알아서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열심히 안 하니까 제가 점검하는 건데 알아서 열심히 하는데 못하러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퀴즈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없어진 거예요.
물어봤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겠지. 선배들한테 아니 이렇게 다 100점인데 어떻게 후배들을 수업 들을 때는 퀴즈 보지 말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예 퀴즈 없앱시다. 그냥 어차피 100점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없앤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시험 봤는데 막 다 꽝이고 막 이렇게 되면은 다시 퀴즈가 여러분 때문에 이제 살아날 수 있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혹시 내년이나 내후년에 퀴즈가 탄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23년도 1학기 때 우리가 6분반이더라고. 6분반의 선배들이 워낙 못해가지고 그래서 퀴즈가 살아났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아무튼 개인이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너무 빡세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래 좀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기도 한데 뭐 아무튼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이 더 편했어요. 옛날이 제가 생각할 때 이 형광등 이런 거 있잖아. 에디슨이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나? 요거 때문에 옛날에 어땠어? 농경시대는 아니 껌껌해지면 집에 가서 쉬어야지. 불이 없는데 뭐 일을 어떻게 해? 그렇게 동이 트면 그냥 일을 하고 강제로 휴식을 이렇게 자연의 섭리에 맞춰서 했는데, 물론 이제 그때도 반딧불이 모아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건 막을 수 없어. 그냥 뭐 그냥 깜깜한데도 뭐 반딧불 모아서 뭐 책을 보고 하겠다는 그건 어떻게 해? 그건 타고났지 그거는. 근데 아무튼 요거 때문에 뭐 24시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게 내가 요즘은 그래요. 내가 공부를 오늘 하루 쉬었어. 근데 그럼 제자리여야 되잖아. 뒤로 처지는 거야. 사람들이 앞으로 가버리니까. 왜냐면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 우리 미시경제학 할 때는 전부 다 상대적인 의사결정 선택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못 보진 않은 것 같은데 둥글둥글한 학점이 나왔어. B나 C가. 남들이 더 잘한 걸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뭐. 박수를 쳐주고 싶긴 하지만 다 같이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봤을 땐 불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차근차근 질서정연하게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성과가 좋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개인으로 봤을 때 최선의 선택이 이 전체적인 성과의 최선일까? 라고 하면은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됐어요. 이걸 이제 저 뒤에 뭐 죄인의 딜레마라 해서 게임 이론에서도 할 건데 이것을 구성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구성이라는 것은 이제 구성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구성원들이 각각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 그거의 합이 전체 성과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면 저 뒤에 경제원론 2에서 얘기할 건데, 그래서 밑에 거시경제가 등장해. 뭔가 불안해지면서 사실 뭐 비슷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1929년에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했어요. 대공황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이때는 그 전에는 이렇게 엄청난 경기 침체가 없었고 실업도 있었는데 그냥 금방 취업도 되고 이 경우는 실업률도 되게 높고요. 아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야. 그래서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좀 기다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절로 되겠지. 근데 이게 대공황이 오랜 기간 오래 지속됩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 뭐 민주주의, 뭐 이런 쪽하고 저쪽 사회주의 그쪽하고 약간 뭐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이러다가 이게 완전히 시장 메커니즘이 붕괴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되냐면 미래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소비를 안 해. 소비를 줄여. 이때는 저축, 절약을 하는 게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절약이 이제 미덕,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기업이 물건을 생산했는데 안 팔리는 거야. 재고가 자꾸 쌓여요. 자, 그래서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판매가 줄어들어서 재고는 자꾸 증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재고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아니 물건 만들었는데 스마트폰이 안 팔려. 그럼 생산을 풀가동합니까? 아니지. 생산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재고를 우리가 창고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면서 이 보관료도 되게 비싸거든. 그러니까 생산을 줄여요. 생산 감축을 합니다. 즉 공장을 좀 줄이는 거야. 공장 가동을 줄여. 공장 가동을 축소합니다.
아니 공장이 멈춰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이야 이제 한번 채용을 하면 해고하기도 쉬운 건 아니긴 하지만 이때는 그냥 뭐 너 해고야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해고가 되는 거니까 해고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많아지는 거지. 해고가 증가하니까 실업은 증가하고, 아니 여러분 실업이 증가하게 되면은 아니 내가 일을 못하니까 소득이 감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소득이 감소해서 소득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소비는 또 줄어. 이게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되고, 그럼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또 재고는 또 증가하고 또 줄이고 이게 자꾸. 근데 이게 뭔가 이게 뭐 해결될 것 같은데도 잘 해결이 안 되는 요거를요. 이제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잘 이렇게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어. 요때 이제 케인즈라는 학자가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학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요 해법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대공황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옛날의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경제학자 저 앞에 얘기했던 아담 스미스 이런 사람들 아까 얘기했잖아. 뭐 자기가 뭘 잘하는가를 보고 자 파일을 크게 만듭시다. 파일을 크게 만들면 우리가 자기가 잘하는 걸 잘해서 비교 우위에 대해서 파일을 크게 만들면 공급과 생산에만 이제 초점이 맞췄어요. 공급과 생산에만 신경을 썼어. 초점이 있었어. 그러니까 생산이 되면 저절로 팔릴 걱정은 안 해도 돼. 살 사람들은 막 줄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고기도 그렇고 스파게티도 그렇고 만들기만 하면 저절로 팔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을 많이 할까 이거에만 신경 썼는데 갑자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게 수요가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야. 사실 뭐 코로나 같은 것도 그렇지. 코로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뭐 폭파됐어요. 경제 침체 때문에 힘들었잖아. 왜 그래요? 코로나가 뭐 어쨌다고 바이러스 같은 게.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모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코로나 할 때도 보면은 학교에 이렇게 와서 봤는데 요 앞에 막 여러 가지 상점들도 다 뭐 문 닫고 바뀌고 막 그렇게 돼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이게 더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는 거야. 케인즈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전에 겪어보지 못한 이 대공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대비책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야,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 경제언론 2에서 할 거야. 정부가 좀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적극 개입. 그러니까 오해도 받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비난도 받았어.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시장 메커니즘과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막 대립하는데 뭐 정부를 적극 너 뭐 공산주의 아니야? 뭐 이렇게 막 하기도 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지금 자본주의 자체가 이렇게 하다가 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장은 살고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아담 스미스나 그 전에 경제학자들은 뭔가 생산을 많이 하는 생산에 초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요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요가 중요하니까 스마트폰 생산했는데 안 팔린다? 정부 나서서 스마트폰 다 사는 거야. 사서 어떻게 공무원들 나눠주거나 몰래 창고에 넣더라도 이 낭비지. 근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얘기를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게 거시경제야. 이 거시경제의 첫 번째 출발 자체는 대공황에서 시작했지만 각각 부분의 최선의 선택이 이 전체 최선의 어떤 결과로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거기 내용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페이지에 가보시면 미시경제학의 연구 방법 할 건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미시경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정리할 거니까 오늘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